자, 오늘 수업은 존재와 반존재의 선형세계,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자. 선형세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존재의 세계, 존재와 반존재의 선형세계에 대해서 우리 공부한다. 도형으로 표현해보면 존재와 반존재, 이 라인이 되겠지. 우리 삶이 존재와 반존재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공부해보자. 지난 시간에 삶의 사유영역 초월에 대해서 공부했었지. 어려운 이야기야. 하지만 어렵지만 세상에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 세상은 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성취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너무 쉬운 일, 물론 살면서 쉬운 일도 있지만 쉽게 이해되는 것도 있고 쉬운 일도 있지만 쉬운 일, 쉽게 이해되는 것만 알고 살면 음, 좀 부족한 면이 우리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면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좀 극복하면서 살려고 생각해야 된다. 자, 일단 이렇게 보자. 키우고 모든 인간 일반. 여기 인간 일반은 사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갓난아기라든지 정상적인 이성작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 일반에 들어가지 않아. 보통 사람들이면 되는 거야. 보통 성인들. 성인들이 아니어도 청소년들까지 포함해서 이성적, 논리적 작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철학적으로 인간 일반이라고 한다. 모든 인간 일반은 자신의 사유세계 속에 무의 근원을 모두 내포하고 있으며 그렇지? 존재도 있고 존재가 있고 반존재가 있으면 당연히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무를 포함하고 있다. 자, 이해했지? 혹시 이해가 안 되면 그대로 가면 안 되고 앞에 것을 다시 듣고 앞에 선생님 강의한 내용, 수업한 내용을 먼저 듣고 와야 돼. 그냥 이것만 그냥 인정하고 듣는다면 지금 스토리로도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음, 앞에서부터 다시 들어야지.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다시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자, 무는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성취 가능하다. 내포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신의 사유세계 속에 무는 항상 당연히 존재하니까 우린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기만 한다면 스스로 성취 가능하다. 어떻게 할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 자, 무는 자신의 사유 공간의 원점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무는 자신의 사유 공간 내에 존재한다. 그런데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인식조차 없는 원점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 무에 도달하지 못했는지, 어떻게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원점이기 때문에 존재도 없고 반존재도 없고 의지도 없고 반의지도 없고 다시 그림을 보자. 여기 이 상태이기 때문에 존재도 없고 반존재도 없고 의지도 하려는 의지도 없고 반의지도 없고 인식도 없고 반의식도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근데 분명한 것은 내 사유세계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 그것은 확실하다. 인식조차 없는 원점의 상태. 그런데 우리가 무가 무엇이라고 딱 아는 순간, 아, 이게 무구나. 아, 그래, 이게 무구나. 그 무를 인식하는 순간, 그건 이제 더 이상 무가 아니야.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역설적이야.
알면 아는 것이 아닌 거야. 알면 아는 것이 아니니까, 음, 자, 더 보자. 무를 의지하면 더 이상 무가 아니다. 무를 알려고 해도 무가 아니야. 그치? 무는 의지와 반의지 사이에 원점이 있기 때문에 무를 알려고, 무에 다가서려고 하는 마음조차 있다면 더 이상 이제 무가 아니야. 무에 도달하기가 만만치 않지. 존재도 없고 의지하지도 않으며 인식하지도 않는 사유 상태가 무이다. 제로, 제로 상태. 인간 일반의 일반적 사유, 존재를 의지하고 인식하는 형태. 저는 일반 사유 상태, 일반적 생각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다. 우리는 동일한 것, 동일 시간, 공간, 실체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 동일한 것의 본질을 성찰하고 그 성찰을 통해 무의 길을 사유할 수 있다. 조금 무를 어떻게 무의 방향이 어딘 것인지 무의 방향에 대해서 다행히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동일한 것에 대한 동일 시간, 동일 공간, 동일 실체에 대한 사유를 통해 동일한 것의 본질을 성찰하고 그 성찰을 통해 무의 길을 사유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더 들어보자. 자신에게 항상 동일한 것에 대한 인식과 그것이 자신의 사유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경험하는 순간 자신에게 항상 동일한 것에 대한 인식, 무는 우리 자신의 사유 속에 존재하게 된다. 자신에게 항상 동일한 것에 대한 인식과 이건 항상 동일한 것, 그것이 우리 사유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경험하는 순간 무는 우리 자신의 사유 속에 존재한다. 이때 무의 근원과 원리가 우리에게 다가선다. 우리 존재 속에서 항상 동일한 것은 무엇인가? 자, 보자. 설명이 나오니까 잘 차근차근 서두를 건 없어. 이게 서둘러서 될 일이면 벌써 여러 사람 알았겠지.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모든 존재 속에서 항상 동일한 것은 무엇인가? 물이 동일한가? 아니지. 어떨 때는 얼음이 됐다가 어떤 때는 수증기 됐다가 공기인가? 아니지. 산소 포화도가 다 다르지. 자아인가? 나 자신? 말도 안 되지. 어떨 땐 이렇고 어떨 땐 저렇고 바람인가? 뭐 태풍 불기도 하고 흔들바람 불기도 하고 시간인가? 시간이 뭐 똑같을 리가 없지. 항상 지나가 버리니까. 우주의 총합인가? 우주의 총합? 우주의 총합은 조금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다. 그치? 자, 우주의 총합인가? 근데 아닐 수도 있어. 이게 우주의 팽창 이론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팽창 이론을 그냥 인정한다면 우주의 총합도 항상 동일하지 않지. 다시 묻는다. 우리 존재 속에서 항상 동일한 것은 무엇인가? 사랑인가? 말도 안 되지. 사랑이 동일할 리가 없지. 욕망인가? 뭐 이것도 말도 안 되고 생명도 아니고 동일한 것이 있기는 한 건가? 우주의 총합이 동일하다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우주의 총합이 무에 숨겨진 정체인가? 그런데 아무리 무한한 우주의 총합이라도 그것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뭐 팽창 이론이라고 한다면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 100%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은 우리는 진리라고 하지 않는다. 데카르트 방식으로. 우리는 논리적, 수학적, 합리적 방식을 추구했던 데카르트의 철학을 우리 철학 사유에 도입한다.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우리 지금 통합사유 철학에서는 데카르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자, 그러니 무한한 우주의 총합이라도 그것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지. 이제 우리 시간과 공간에 무관하게 동일한 것을 찾아서 떠나보자. 뭐지? 자, 한번 찾아봐. 여기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 항상 동일한 것이 무엇인지 선생님 수업 끝나면 하루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세 달도 좋고, 한 두 달 동안 뭐 절에 들어가서 동일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 거야. 찾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는 거다. 그것이 그러다가 뭐 평생 걸릴 수도 있고. 동일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와 무의 접근의 어떤 원인이 무의 접근의 어떤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무는 어때? 무야말로 정말 동일할 수도 있어. 없으니까. 응? 뭔가 있다면 동일하기 어려운데 실체라면, 실체가 아니라도 무언가 있다면, 존재한다면 동일하기는 어려운 거지. 근데 무는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으로써 동일성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동일한 것을 찾으면 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냐면 무의 특성 때문에. 말 그대로 무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이해됐지? 자, 이해 안 됐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선생님 말을 듣는다. 다시 재생한다. 물은 시간과 공간과 무관하게 아무것도 없음. 그러니까 동일한 거야, 모든 게. 무와 존재의 이중성을 가진다. 물은 무이기도 하고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물은 무와 존재의 이중성을 가진다. 자, 무슨 말인지 우리 살펴보자. 무는 존재로, 존재는 무로의 전환을 통해서 그 동일성이 확인된다. 무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존재는 또 무가 되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동일성이 확인된다. 이거 무슨 선문답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더 보자. 우린 선문답 그런 거 하지 않는다고 했었지. 논리적인 것만 인정하기로 했다. 자, 무는 존재로, 존재는 무로의 전환을 통해서 그 동일성이 확인된다. 이 생성과 소멸의 동일성은 인간 삶에 대한 무의 역할을 부여한다. 무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존재가 무로 전환되기도 한다. 이거는 우리 실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심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보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우리 사회 속에 떠오르기도 하고, 우리 기억 속에 있던 것이 사라지기도 하지. 존재에서 기억도 존재다. 무형 존재라고 했었지. 이런 자 같은 것은 유형 존재.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그런 우리 메모리에 있는 이 메모리된 상태는 무형 존재라고 했었지. 무형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무화되는 거야.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무화되는 거다. 그러다가 무화된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들이 떠올랐어. 내가 차 열쇠를 어디다 두고 뒀지? 내가 휴대폰을 어디다 뒀지? 잊어버렸다가 찾으면 다시 우리 사유로 돌아오기 때문에 기억 속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존재로 전환되는 거야. 무형 존재지. 그래서 무와 존재는 무동일성이 확인된다는 거야.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경험들이 있지만 생략하자. 이 생성과 소멸의 동일성은 인간의 삶에 대한 무의 역할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은 존재이면서 무이다. 대상이지. 존재일 수도 있고 여기서 물은 어떤 실체를 말하는 이런 자 같은 실체뿐만 아니라 모든 물을 말한다.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던 기억 속 상태. 무형 존재를 포함한 모든 물을 말한다. 실체적 측면에서는 존재이며 반존재로의 전환 과정에서 탄생되는 물을 여기서 잘 기억해. 실체적 측면에서는 존재이고 무는 반존재로 전환 과정에서 존재에서 반존재로 가려면 무의 궤적을 통과하지 않고 반존재로 갈 수 없다. 그 전환 과정에서 탄생되는 물을 통하여 전환적 물을 현시한다. 전환적 물을 현시한다.
뭐 어렵다. 즉 물은 대상은 존재와 물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현시하면서 우리 사유 공간을 변화시킨다. 존재했다가 반존재가 됐다. 반존재되는 과정에서 물을 거치니까 존재가 순간 무화됐다가 반존재되는 거야. 우리가 반존재까지 가는 도중에 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무를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지. 무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야지 무가 되는 거야. 아, 이거 어렵지. 알면 무가 아니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존재해서 반존재화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를 무의식적으로 아무것도 진직하지 않고 반인식하지 않고 반의지하지 않고 반의지하지 않으면 아는 상태로 무를 지나치게 되는 거다. 경험하게 되는 거다. 알지도 못한 채 물은 존재와 물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현시하면서 우리의 사이 공간을 변화시킨다. 사이 공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되겠지. 이 존재와 무의 변화는 우리 삶 속 사이 공간에 자유를 부여한다. 이는 커다란 몫으로 비밀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작용한다. 왜겠어? 존재가 반존재화되는 과정에서 물을 통과할 때 반존재가 되지 않고 물을 통해서 무 속에서는 나중에 공간 세계에서 얘기하겠지만 무 상태에서는 꼭 반존재로 가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야. 다시 도형을 보자. 이 존재 상태에서 물 상태에서 반존재로 가는 과정에서 무가 알게 모르게 경험된다고 했었지. 근데 이 무의 상태가 되면 반드시 반존재로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이게 인식 상태로 갈 수도 있고 반의지 상태로 갈 수도 있고 반인식 상태로 갈 수도 있고 반의지 상태로 갈 수도 있고 반의지와 반존재 중간 정도 존재와 반의지의 어떤 평면으로 어떤 의지와 존재가 이루는 세계 속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의 세계에서 무의 세계로 이동함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능성, 물에 대한 가능성이 완벽하게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360도 이 입체적 이 모든 우리 사유 공간을 물을 통과할 때 완전한 자유 상태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더 이상은 설명 안 한다. 자, 그래서 커다란 몫으로 비밀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한다. 실체성으로부터 존재는 무가 아니며 실체성 관점에서는 그렇지. 그러나 실체성이 극복되면 존재는 무이다. 실체가 없어지면 무지. 무의 상태에서 모든 삶의 세계는 무변환을 경험한다. 그치? 아까 그래서 우리 동일성의 존재를 실체를 찾으면 이게 무의 길을 안내해 줄 거라고 얘기했었지. 즉 존재는 무가 아니며 그래서 존재는 실체적 무지, 실체적 무. 또한 초월적 무이다. 무가 아니며 무야, 존재는. 실체적 무는 아니야, 그치? 초월적 무야. 존재는 실체적 무는 아니고, 그렇잖아. 실체적 관점에서 무는 아니고, 초월적 관점에서 무인 거야. 무는 실체성과 초월성이 합치될 때, 이게 실체성과 초월성이 합치될 때 진정한 무로 경험된다. 존재 없는 무는 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만 추구하면 아무 소용없다. 얘기했었지? 존재가 있어야 무가 있는 거야. 존재 없는 무는.
무는 경험되는 것이지 사유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 알게 모르게 얘기한 내용이 바로 여기 있다. 사유화되는 순간, 뭐 생각 속에 들어가는 순간 무는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벌써 몇 번째 얘기하지만 우리가 무에 대해서 사유화, 아 그렇구나라고 아는 순간 더 이상 무가 아니다. 자, 책상 위에 사과가 있다고 해보자. 여기 사과가 있어. 책상 위에. 내가 그때 보고 있던 그 사과는 10년이 지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사과로서 10년 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하나 줬었어. 근데 그 사과는 10년이 지나도 내가 행복 가득한 모습으로 보고 있었다면 10년이 지나도 변화 없는 존재를 나의 기억 속에 현시한다. 변화가 없지? 즉 무를 현시한다. 어? 변화 없는 존재. 이게 바로 무의 변화 없는 존재잖아. 자, 선생님 아까 1년도 줬고 10년도 줬고 알 때까지 해보라고 그랬지? 조금 힌트가 될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줬던 사과는 내가 그 받아서 책상 위에서 그 사과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행복한 기분은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지. 내가 물론 없다면 변화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변화가 없다면 10년이 지나도 변화 없는 존재를 나의 기억 속에서 현시한다. 즉 무를 현시한다. 존재지만 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변화 없는 존재. 변화가 없으니까 무인 거지. 전설한 바와 같이 이를 초월적 무로 정의한다. 반면에 책상 위에 단순한 사과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한테 받았던 사과가 아니라 책상 위에 단순한 사과는 그 실체적 모습을 그냥 나타내는 거야. 현시하고 있는 거지. 아, 사과구나. 하지만 잠시 내가 그 사과를 보는 순간의 나에게만 존재할 뿐이다. 그 사과는 내가 볼 때만 아, 사과구나 하고 되는 거야. 그치? 내가 사랑했던 사람한테 받았던 그 사과가 거기에 있든 없든 내 기억 속에서 그대로 남아있다면 변화 없지. 하지만 단순 실체적 사과는 내가 볼 때만 존재하니까, 내가 사유할 때만 존재하니까. 물론 그 사과를 보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그 사과는 무와 다르지 않다. 이는 실체적 무로 사유한다. 그렇겠지. 실체적 무. 보지 않았으니까 뭐 실체적 무가 되고. 자, 존재와 반존재의 선형적 세계로 우리의 삶을 구성시킴으로써 평온에 가까운 상태로 우리를 침잠시킬 수 있다. 무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유세계가 엄청 복잡하고 공부할 것도 많지만 지금 시작하는 반존재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온에 가까운 상태를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물은 평온을 견지한다. 물은 평온을 굳건하게 유지한다는 뜻이지. 굳건하게 유지한다. 견지한다. 우리 삶을 물에 동화시킴으로써 바람직하게 노장의 무의 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 노장철에게 무위 상태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위적일 위자지 일부러 할 위자. 일부러 무엇인가 하지 않는 상태. 우리 삶을 물에 동화한 것. 딱 고정된 상태. 더 이상 바라지 않는 상태. 물은 더 이상 바라지 않지. 이런 자가 뭘 바라겠어. 무언가 바라려면 우린 의지, 그다음에 인식 이런 것들이 작용해야 된다. 근데 물만 가지고서는 존재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바로 의지하지 않는 의지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존재와 반존재의 선형세계 속에 존재와 반존재의 선형세계로 노장사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뭐 누구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겠지만 이 통합사유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노장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아주 깊이,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자, 욕망, 구함과 앓의 경류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알았지? 욕망, 구함, 의지의 세계잖아. 존재의 세계하고 반존재의 세계, 그래, 존재 라인만에서만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욕망과 구함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의 상태, 평온 상태를 견제할 수 있는. 우리 삶은 욕망과 구함, 의지의 세계, 그리고 그에 대한 인식의 세계지. 우리 삶은 의지와 인식 세계로 복잡해져. 노자 장자 선생님이 바라지 않던 상태, 욕망과 의지 상태로 가득한 그 장자나 특히 장자가 노자 선생님도 그렇지만 그 공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공자의 생각을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알려고 하는, 너무 인위적이고 알려고 하고 예의를 차리고 예의를 모르면 세상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예의를 안다는 것 자체도 우리는 이미 인식 상태가 되기 때문에 평온하지 않은 거예요. 존재는 그 속에서 그 모습을 잠시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욕망과 인식, 암 속에서는 존재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 의지와 인식, 의지 철학, 우리 의지 철학과 인식 철학 나중에 배울 텐데 의지 철학과 인식 철학에 있는 사람은 존재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지. 자, 존재를 존재로 볼 수 있다면 어느 선인의 말대로 산은 산으로, 물은 물으로만 볼 수 있다면 성철 스님이지, 성철 스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자는 자고 나는 나고 구름은 구름이고 존재를 존재로 볼 수 있다면 의지와 인식이 스며들지 않은 이 말도 그 말이야. 이 통합사유 철학을 안다면 이 성철 스님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존재를 존재로만 볼 수 있다면 의식 세계가 영향 주지 않고 인식 세계가 영향 주지 않는 존재와 반존재 그 세계에서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는 하늘로 물을 문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삶은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의지와 인식이 줄어들면 욕심이 줄어들면 세상은 바뀌겠지. 자, 물을 중심으로 사유하면서 우리는 존재와 반존재의 선형적 세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며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사유하였다. 좀 어렵지만 존재는 실체의 세계며 반존재는 무한잠재 가능 무실체의 세계이다. 존재의 근원은 반존재이며 써머리야. 반존재의 근원은 존재이다. 사랑이라는 감성적 실체의 근원은 반사랑이라는 반존재에 기원한다. 반사랑은 사랑의 근원이 된 존재이다. 이런 용어들은 처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텐데 잘 기억해 두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이 세상을 설명할 때 잘 이용하도록 하자. 반사랑은 사랑의 근원이 된 모든 잠재인 거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을 때 지나가는 저 사람, 저 사람이 좋단 말이지. 또는 그녀가 좋은데 왜 좋으냐면 내가 반사랑이라는 사랑의 근원이 된 모든 잠재의식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잠재적 일체가 그게 딱 그 사람 지나가는 저 사람하고 맞아떨어졌을 때 완전제로부터 사랑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신의 욕망, 아름다움, 희망, 세계 조화, 어린 시절의 경험, 어릴 때 읽은 소설에서 기억하는 이미지 이 모든 것이 그 잠재이다.
내가 어릴 때 소설에서 읽었던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의 그 모습이 반존재로서 존재하다가 지나가는 그 사람과 매칭될 때, 중복될 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탄생하는 거지. 우린 잠재 때문에 실체가 탄생하는 거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반사랑, 반존재의 실체화, 사랑화 과정에서 우리는 무의 경험, 이것이 존재와 반존재의 선형적 세계. 아까 실체화 과정에서 반존재화 되면서 무를 경험한다고 했듯이 반존재 상태에서 존재, 사랑하는 우리 사랑에 대한 반존재로부터 반사랑에서부터 사랑을 느낄 때 그 과정에서 통과하는 무, 그것도 우리는 무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과정인 거다. 자, 그러나 삶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말했지. 존재와 반존재로 그냥 존재의 세계 속에서 살면 장자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평온하게 살 텐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이 평온한 존재론적 선형 세계에 이제 우리의 의지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욕망, 뭔가 하려고 하는 것, 바라는 것, 욕망, 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평온한 존재론적 선형 세계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 자, 지금 여기까지가 이번 존재와 반존재 선형 세계에 대한 이야기다. 결론을 다시 그림을 보면 존재와 반존재 선형 세계지. 그리고 다음번 수업은 이 존재와 반존재 선형 세계 무도 경험할 수 있고 이 세계에서 평온하게 살 수도 있는데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 의지가 이 세계 속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벗어나도록 자꾸 우리를 끌어당긴다. 다음 시간에는 의지의 세계 그리고 우리 삶을 구성하는 의지의 세계 그리고 반의지의 세계 그리고 의지와 반의지가 구성하는 선형 세계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